존경하는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5선거구 최형렬 의원입니다. 먼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북은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혼란 속에서도 1988년 올림픽 개최 경험과 탄탄한 인프라를 앞세운 서울을 상대로 49대 11이란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치밀한 전략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 전북은 소외와 거듭된 실패로 좌절과 열패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관영 지사께서 보여준 긍정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하나 둘 성과를 내며 전북과 전북도민이 희망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더욱더 힘을 내주시길 바라며 도회 역시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정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파견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북도 소속 공무원을 타 기관 또는 단체, 국가기관, 해외 등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5년 1월 기준 파견자는 전체 81명입니다. 파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별도 58명, 비별도 23명이고 근무지로 분류하면 중앙부처 및 국가기관으로의 파견은 65명, 도산하기관 파견은 10명, 해외 파견은 6명으로 이들은 파견 목적에 따라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파견 제도 운영이 전북도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의 업무를 경험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파견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테지만 승진 티오를 만들기 위한 파견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권유기에서 비별도 파견을 지향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파견 인력이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비별도 파견의 수가 다시 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별도 파견의 경우 결혼 보충이 가능하지만 비별도 파견의 경우 결혼 보충이 불가능해 승진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도가 20명의 팀장을 외부 기관으로 비별도 파견을 보내면 본청에서는 그 자리를 직무대리 승진자가 채웁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6급에서 20명의 결혼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전북도의 비별도 파견이 늘어난 이유와 비별도 파견으로 발생하는 결혼은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자 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 파견의 경우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기관이나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면 파견을 보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 파견자가 해당 업무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도청 내에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부서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사무관, 서기관을 파견 보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한편 지난 17일 전북도는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도내 파견자 다수를 복귀시켰습니다. 파견 당시에는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지는 고무줄 바지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전북도의 파견 제도를 도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려가 듭니다. 얼마 전 지역 방송사에서 워싱턴 파견 관련 연속 보도가 있자 집행부는 워싱턴 파견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관련 지적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집행부는
효과와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언론의 집중을 받자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워싱턴 파견이 일시적 중단인지 항구적인 중단인지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총 5곳에 해외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파견 역시 워싱턴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해외 파견자들의 담당 업무와 실적을 받아 확인해 보니 대부분 행사 참석과 의전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실적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해외 파견자들이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도는 해외 파견자들에게는 월급 외에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 업무, 주택, 가족, 학비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있으며 1년 기준 적게는 6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천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겠지만 예산 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일부 파견자의 경우 자녀 유학을 위해 파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파견을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가 해외 파견에 약간의 복지의 개념도 있다고 말할 만큼 도청 직원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이 고시 출신들을 위한 자리, 자녀 학업을 위한 자리, 별일 없이 쉬었다가 오는 자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사님,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불필요한 논란만 발생하고 있는 해외 파견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북도가 정말로 해외 네트워크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파견보다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개 시도 중 해외 자매 결연지에 파견을 보내는 곳은 전북을 포함 7곳으로 절반 이하이며 이 중 전북도만 5급을 파견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자매 결연지에 파견이 꼭 필요하다면 타 시도의 경우처럼 급수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와 언어 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북도의 파견 제도가 인사 운용 후 묘인지 폭탄 돌리기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도가 인사 적체 해소나 정원을 확대하는 용도로 파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 이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정년 1년 미만자 발령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선배 공무원에 대한 아름다운 배려일 수 있으나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말년 공무원의 휴양소냐는 비판도 역시 존재합니다. 인재개발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 8명 중 5명이,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과장급 6명 중 5명이 발령 6개월 만에 퇴직했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인사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마다 관리자들이 바뀌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하위 직원들은 새로운 관리자가 올 때마다 업무 연찬 자료를 만드느라 헛심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잦은 관리자 교체는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계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 역시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소가 전주 외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유배를 보낸다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이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기보다는 편하게 쉬고 온다는 인식이 많으며 유배 인사로 징계를 대신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을 또 유배 보내는 것은 이중처벌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말년 공무원의 휴양소, 말썽 공무원의 유배지로 전락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발령을 받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뭐 잘못했어? 라는 질문을 받는 게 전북도의 현실입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설치됐고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태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가 직면한 저출생,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입니다. 인구 소멸은 결국 전북의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전북도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71개 사업에 1,08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 역시 전북도의 저출생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전북형 출생 기본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출생률이 급감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중 킨더겔트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월 250유로를 지원받아 교육비, 생활비 등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은 2025년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전남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출생기본수당 지원을 통해 오는 2041년 한 해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099명이 많은 1만 425명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본 의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출생기본수당이 모든 가정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더 나은 교육과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가 전남의 경우를 특수하고 파격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처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전북도 역시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 연구와 14개 시군을 비롯한 사회적 합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금 지급 사업, 구조조정 등의 검토 역시 수반되어야 하기에 제도 도입을 위한 지사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출생기본수당 도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적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전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소비 침체와 수출 둔화 등 경제적 충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민생 현장은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도민들께서 불안을 떨쳐내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경제 살리기와 민생 돌보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이 종식되고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